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그 단순한 이치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참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품으며 사는 편이 낫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며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편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품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과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무데나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벽돌과 지붕으로 된 그 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으며, 내 사생활일 수도 있고, 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현관문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오래 알았으니 괜찮겠지, 가족이니 괜찮겠지, 친구이니 괜찮겠지, 내가 잘해주면 알아주겠지, 설마 나를 함부로 대하겠나 하고 스스로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선을 넘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으며, 남의 온기를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며칠만 신세 질게요. 잠깐만 맡겨둘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지요.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편이 처음부터 큰 소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늘 작은 발소리로 들어옵니다. 조금만, 잠깐만, 이번만, 나중에 갚을게, 당신밖에 없어, 이 말들과 함께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에 약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람은 두 걸음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인정인 줄 알았고, 사람 사는 맛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안방까지 쉽게 들여놓으면 언젠가 내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체면도 아닙니다. 의외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외면도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잔인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평온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강이 제 길을 따라 흐르려면 둑이 필요하고, 집이 집답게 서 있으려면 벽이 필요하듯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을 때 존중이 생기고, 그 거리가 있을 때 감사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까움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무례함이 되며, 무례함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처음부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는 내가 허용한 만큼 들어옵니다.
내가 늘 들어주었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늘 이해했기에, 경계를 몰랐으며 내가 늘 참았기에 끝내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선을 넘은 뒤에야 화를 내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넘지 못할 선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냉정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예의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상대에게도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노년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몸보다 마음이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몸이 고달파도 억지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피로해지며 사람을 다시 들이고 정리하는 일이 훨씬 큰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정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기대를 빌미로 의존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정이 깊은 사람과 경계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말년이 편치 않습니다. 내 집은 열려 있는데 내 마음은 닫히고 사람은 곁에 많은데 정작 나는 쉴 곳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람을 들였는데 내가 밀려나고 관계를 지키려 했는데 내 평안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거리를 둘 걸, 처음부터 선을 그을 걸, 미안해하지 말고 거절할 걸, 내 사정을 다 설명하지 말 걸 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대개 잃고 난 뒤에야 경계의 소중함을 압니다. 내 시간이 무너진 뒤에야 시간을 지키려 하고 내 돈이 새어나간 뒤에야 단호해지며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뒤에야 사람을 가려봤습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 배운 지혜를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때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흔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말년이 편안합니다.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점령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리두기를 차갑다고 오해합니다. 정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너무 계산적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은 더 이상 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오든 막을 수 없다면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통로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아무 말이나 놓고 갈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만 찾아와 기대고 필요 없으면 떠나도 늘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 마음은 결국 소모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문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리지 않는 문, 들어온 사람도 예의를 지켜야만 머물 수 있는 문, 내 평안을 해치면 조용히 닫힐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이 있어야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싫은 내색도 못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며 안 된다고 말하면 미안해질까봐 끝내 자기 것을 내줍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려심 깊다고 하고 속이 넓다고 하며 인정이 많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갑니다. 표정에 피곤이 쌓이고 마음속 서운함은 커져가며 결국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량함은 있었지만 경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풀문 있었지만 기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을 지켜줄 울타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본심이 드러나고 반복해서 허용된 것은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호의가 나중에 침범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이 있기에 빌려주고 민망해서 재촉하지 못하고 사정이 딱해 보여 이번만 예외를 두었다가 결국 관계도 잃고 마음도 다칩니다. 돈은 액수보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약속이 가벼워지면 사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줄 수 있는 돈과 빌려줄 수 없는 돈을 구분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을 흔들 만큼은 내주지 않습니다.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관계가 덜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시험받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은 날의 시간보다 훨씬 귀합니다. 남은 날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비로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당연한 방문, 끝없는 하소연, 매번 들어줘야만 하는 감정의 짐들. 처음에는 의리로 받아주었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위로자가 되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은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시간도 문처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미안해하지 않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기 위한 질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참다 폭발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용히 선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나은 일입니다. 사생활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사정,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재산 문제, 내 부부 문제를 아무에게나 쉽게 꺼내놓는 순간 그 이야기는 내 손을 떠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세상에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보다 전하고 싶은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넘겨준 정보는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핵심은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실제 집 말입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머문다고 했고 잠시만 함께 지내자고 했으며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정이 있었던 사람은 차마 모질게 굴지 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의 리듬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사생활을 나누고 심지어 마음의 평온까지 같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한 지붕 아래 누군가를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결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규칙이 없으면 불편은 쌓이고 불편이 쌓이면 말투가 달라지며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는 빠르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집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일과 공간을 내주는 일은 무게가 다릅니다. 공간은 곧 삶이 질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내준다는 것은 잠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권 일부를 양보하는 일입니다. 내 휴식, 내 침묵, 내 습관, 내 자유를 함께 건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게를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이미 내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눈치 보는 곳이 된 뒤에 이미 문을 열어준 대가로 내 마음이 지쳐버린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노년에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공간을 내주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하고 정에 앞서 기준을 세워야 하며 미안함보다 내 삶이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책임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선을 그으며 살면 너무 쓸쓸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거리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작은 흠도 크게 보이고 너무 자주 얽히면 감사보다 피로가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만날 때 반가움이 남으며 도움을 주고받아도 고마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까움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까움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까움은 반드시 거리를 동반합니다.
그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내가 당신을 함부로 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고 당신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달라는 신호가 됩니다. 노년의 사람을 정리한다는 것은 모두 끊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내 삶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인지, 누가 적당히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평생 살며 깨닫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내 평안을 해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감사보다 당연함이 먼저인 사람, 내 거절에 서운함으로 압박하는 사람, 내 사정을 알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가깝게 둘수록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나의 선을 존중해주는 사람, 거절해도 이해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내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오래 곁에 둘 만한 인연입니다. 노년의 복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관계, 소란하지 않은 일상, 예의를 잃지 않는 인연,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적당한 거리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선을 그으면 서운해할까, 조금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계속 허용하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그었다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내 삶을 존중할 마음이 크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경계를 이해합니다. 내 사정을 존중하고 내 거절을 인격적인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떠날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한 채 나를 계속 내주는 삶은 결국 나를 잃는 삶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것은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 스스로 초라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크게 화내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 일은 곤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늘 다 받아주는 사람보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늘 참고만 있는 사람보다 예의를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돼 만만한 사람은 되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남을 위하되 나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따뜻하되 선명하고 너그럽되 흐리지 않으며 배려하되 내 삶에 기둥은 내주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돕고 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며 도움 뒤에 원망이 남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무조건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망가뜨리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더 쉽게 기대하게 되고 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되며 결국 관계는 고마움보다 원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어디까지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관계도 살고 나도 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도 내가 편안한가? 이 관계가 내 마음을 넓혀주는가? 아니면 갉아먹는가? 이 사람과 함께한 뒤 이상하게 더 지치는가? 아니면 잔잔해지는가? 결국 판단의 기준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평안을 잃게 만드는 가까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범입니다. 그리고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노년은 이제 누구에게나 잘 보이기 위해 애쓸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분명히 해야 할 나이입니다. 더 이상 모든 요구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부탁에 응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정을 내가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이 주인으로 조용히 서 있으면 됩니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괜한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으며 내 평안을 해치는 가까움에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면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삶을 오래 산 사람이 지혜입니다. 많이 겪어본 사람이 해안이며 이제는 스스로를 아껴야 할 때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문을 여는 것도 내 자유이지만 문을 닫는 건 역시 내 권리입니다. 마음을 내주는 것도 내 선택이지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충분히 품위 있는 선택입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거리는 남과 멀어지기 위한 거리가 아닙니다. 내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한 거리이며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비로소 늙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궁색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품위 있게 지켜냅니다. 이것이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모두를 들이지 않아도 따뜻하고 모두를 허용하지 않아도 인정이 있으며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삶. 부디 이제부터는 너무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집도, 시간도, 돈도, 사생활도, 마음도 아무에게나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따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집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크게는 내 삶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거리를 알고 그 거리를 담담하게 지켜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누구를 더 들릴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더 지킬 것인가가 말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늙어갈수록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 남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시작된 일도 오래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운명처럼 삶을 끌고 갑니다. 늘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은 끝내 자기 사정을 뒤로 미루는데 익숙해지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은 정작 괜찮지 않을 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며 늘 자리를 내어주던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리마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년의 평안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기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기 보호,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내 삶의 질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쉽게 초조해지지 않고 괜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중심이 있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팔자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하늘이 거저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후회 끝에 배운 것이고, 몇 번의 상처 끝에 겨우 익힌 지혜이며, 많은 밤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가르친 삶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조금 많이 내주며 살았다 해도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일 하나 지켜보면 됩니다. 불편한 부탁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당장 대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두는 것, 미안하다는 말보다 곤란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 내 사정을 아무에게나 풀어놓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결국 내 삶을 다시 세워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선을 긋는 일이 괜히 냉정해 보일까 마음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남도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계는 벽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상대를 내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서로를 함부로 상처 입히지 않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젊을 때는 가까운 사람이 많은 것이 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하고 화려함보다 편안함이 더 귀해집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사람이 더 소중하고, 무슨 일이든 달려오는 사람보다 내 침묵과 거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결국 말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관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인연, 바로 그런 것들이 노년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사람, 마음의 문을 아무 손에나 맡기지 않는 사람, 도움과 희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함과 물음을 헷갈리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머뭅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겉으로는 원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점점 자기를 잃게 합니다. 진짜 어른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드럽지만 휘둘리지 않고, 따뜻하지만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며, 도울 줄 알지만 자기 삶의 기둥까지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와도 쓸쓸함에 잡아먹히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인생 전체가 빈 것처럼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병만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무너지고, 누가 기대느냐에 따라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도 속으로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남의 사정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내 평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문을 열어주었는지, 내가 끝내 거절하지 못했는지, 내가 미안함 때문에 기준을 버렸는지가 내 삶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힘을 쓰기보다 이제는 내 삶의 문을 어떻게 지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더 받아들일까 보다 누구 앞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줄까 보다 무엇을 더 이상 내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생기면
삶이 놀랍도록 단정해집니다. 쓸데없는 소모가 줄고 관계의 피로가 덜하며 하루가 훨씬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문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존엄을 쉽게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을 잃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평안과 관계의 품격을 함께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라는 것을, 아무나 드리는 다정함보다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디 남은 세월은 너무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은 진이 돼 가벼운 허용은 줄이고 따뜻함은 잃지 않되 내 삶의 문지방은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내 집도 쉼터가 되고 내 마음도 평안을 되찾으며 내 말년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품격을 갖게 됩니다. 결국 팔자 좋은 노년은 많이 가진 사람이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알고 끝내 지켜낸 사람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더 품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더 지킬 것인가가 말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나 늦게 오지만 늦게라도 배우면 남은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삶의 자리를 함부로 내주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지켜질 때 비로소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아야 노년의 평안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